자, 오늘 또 좋은 책 소개해 받도록 하죠. 월요일의 책갈피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겠습니까? 자, 오늘은 명견만리 아시죠? 네. 그거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견만리. 예. 일단은 책으로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우리 또 KBS에서 방송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KBS에서 제가 들고 나왔죠. 그래요. 예. 이 프로그램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우선 다큐멘터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강연과 다큐를 결합한 렉처멘터리. 그래서 명견만리는 김난도, 김영란, 최재천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부터 서태지, 성석재 등 문학의 인사까지 출연해서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효과적으로 공론하며 콘텐츠를 진화를 이끌어냈던 평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이 책 명견만리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룬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들 중에서요.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을 엮은 것입니다. 책은 익숙한 현실에서 벗어난 대담한 상상력으로요.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세계에 대한 한계를 깨는 놀라운 제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치와 생애, 직업 탐구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는데 좀 섹션별로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정치 파트에서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시민 직접 참여의 열풍을 통해 개인의 일생에 미치는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다루고 있고요. 갈등을 해결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의 기술의 중요성,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공권력을 통해서 권력을 가진 자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불만을 잠재우고 미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제주 해군기지나 밀양 송전탑 문제 같은 게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빌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의 문제를 권력 집중과 공천권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이번에 일어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사실상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왜 시민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요. 공천이 돼야지만 당선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들을 대표하는 시민들보다는 정당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게다가 기존의 정당들은 4년에나 한 번, 5년에 한 번 표가 필요하지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기업서부터 후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공천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정당과 정치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 정치의 수많은 문제점하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권력의 집중과 또 공천제도의 개혁, 또 정치 자금의 투명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정치 개혁과 맞물려 있는 화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는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런 또 고민의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생애 파트가 있어요. 예. 또 인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정말 전 세대 또 전전 시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또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주목받고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 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생애 파트에서는 장수혁명 시대의 새로운 생애 지도를 제안하고요. 새롭게 등장한 제3연령기에 대한 대비책을 고민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일단 우리 인류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회로 접어들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평균 연령이 40살이었어요. 수명이 현재는 80세에 이르고 있고요.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까지 120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나서 아이가 커서 독립하는 때 걸리는 시간이 30년이에요. 근데 일하는 시간이 30년이죠. 근데 60년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제는 노인에 관한 기준 자체를 바꾸고 각 연령별 직업의 재배치와 훈련 과정을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일본의 한 지역 전체가 일종의 노인 공동생활 구역으로 바꿨다고 해요. 많은 회사들이 은퇴 후 노인들을 재취업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점에 부딪힐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노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과 맞물려 있는 것이 바로 또 직업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고령화가 되고요. 또 이제 그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4차 산업시대라고 이제 합니다만. 맞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직업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맞습니다. 또 이 직업 파트도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봤는데요. 직업 파트에선 정해진 일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혀 다른 선택을 들여다보고요. 왜 지금 우리의 일자리가 이렇게 어려워진지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들과 자영업에 관한 문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난을 겪는 이유 일단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요. 획일화된 교육과 취업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우린 기본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를 가서 기업으로 취업을 한 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다시 아이를 학교로 보내고 취업을 시키는 과정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려면 사회가 끊임없이 확장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자동화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일자리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계급이 생겼죠. 취준생, 취업 준비생이라는 계급이 생긴 거예요. 일종의 직업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생 중에 절반은 공시생, 공무원 준비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명의 공시생이 있다고 해요. 유명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 가까운 학생이 줄을 서서 새벽 서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 1시서부터 새벽 3시 정도에 나와야지 앞줄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모적으로 공무원에 매달리는 결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와 청년들의 인생의 낭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는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에 갈 거면 차라리 구급 공무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에 매달린 이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직업과 연금 때문에 미래를 위한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취업을 하고도 말이죠. 취업 내 1년 이내에 27%가 그만둡니다.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응이라는 벽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취업보다 아니 취업만큼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책 속에서는 또 다른 대안인 해외 취업과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직업을 넓히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직업으로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본인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본인이 또 기업을 차리는 것 아니면 중소규모의 자영업들도 직업으로서 분명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자영업자도 굉장히 또 많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유, 장난 아니죠. 자영업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제가 자영업자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게 되는데요. 책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영업을 왜 하세요? 질문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냐면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예. 취업이 안 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결국 자영업에 몰렸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3년 내 75%에서 80%라고 하는데 실질 폐업률을 들어가서 보잖아요.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을 보면 95%까지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만둘 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장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전 재산 다 날리고요. 거기다 대출까지 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별다른 없이 자영업을 하고 시작하고 폐업을 하는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책 속에서는 미국의 베링턴이라는 시의 97% 인구가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시의 시장이 버니 샌더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권 후보까지 나갔던 거고요. 그 시에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유지하고 마트와 백화점을 시내 밖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압박을 하고 그 결과 그 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큰 실직의 위기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단순하게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정치인에게 맡긴 게 아니라 스스로 정치인들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쟁취했던 것이죠. 일종의 하나의 그 공동체 개념으로 그 생태계를 새롭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550만의 자영업자가 35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그들도 움직여서 스스로의 권리를 가져야지만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일자리 정책을 그 정부 정책 가장 1순위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기에 또 가장 많이 힘을 쏟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잡게 되면은 기존의 대기업들 또 중소기업가의 상생 문제 또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들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 창출 아마 이런 부분들로 계속해서 좀 고민에 대한 좀 화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탐구 파트가 있어요. 네, 탐구 파트. 재밌어요, 이건 제목이. 또 어떻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자, 탐구 파트에서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특징이자 한 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호기심의 가치를 밝히고 개인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데이터 마인드와 컴퓨터적 사고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데이터 빅뱅 시대를 헤쳐나갈 해안을 제시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에 필요한 능력이 암기하고 그 노동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계가 하는 사회로 바뀐 겁니다. 3차 산업혁명까지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암기와 계산 능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하기 때문에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호기심만 남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초적인 능력을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은 사람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지만 쓸데없는 상상이나 필요 없는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페니실린은 곰팡이와 균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해서 찾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기계가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인간의 호기심이 다양한 형태의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걸 알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회 전체 교육이 호기심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속에서는 일본의 오타쿠 문화, 미국의 매니아 문화 등을 소개시켜주면서 우리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종의 지식 창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 문화를 만들 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타쿠 문화 또 요즘 뭐 덕질한다고 그러죠. 덕질이라죠. 예. 근데 좀 비하하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좀 그럴 필요 없다고 보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여러 가지 그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전문가들이 많아질수록 사회 어떤 그 문화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게임 매니아면은 나중에 또 게임 개발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 스타트업 창업하고 개업하고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이제 갈수록 두 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미친 사람만이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자영업자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영업자들의 대다수가 대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렇죠. 뭐 어떤 그 자신이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자영업을 이제 창업한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나 활동이 있어서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공부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 간에 그쪽으로 창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수요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이 아까 직업 또 수명 맞물려서 탐구라는 영역과 아마 이렇게 좀 같이 예, 그렇죠. 이게 같이 맞물려 있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창업과 다니고 있고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번 시급 1만 원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갑은 어디 가고 을의 것을 병에게 주라라는 얘기가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하고 자영업자에게 맞물렸다면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급 10,000원을 올리면은 뭐 지금 현재 급여 노동자들 또 아르바이트 일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만은 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어떡하라는 얘기냐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역시 사회적 구조에 대한 진짜 또 고민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신청곡 뭐 어디 곡을 신청하셨나요? 저기 대성당들의 시대 하나 소개. 포원의 노래인데.
왜 이 노래 시청하셨습니까?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보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시대에서 국가의 시대, 기업의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간다고. 네. 근데 이게 보면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는 대성당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아, 예. 이것들이 이제 섰다가 무너지는 과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시대가 또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추천해드린 겁니다. 대중가요 맞습니까? 대중가요는 아니고 노틀담의 꽃집에서 나오는 뮤지컬의 한 파트입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거 포원이 부른 대성당들의 시대 또 보내드리면서 오늘 또 안재환 작가와 함께한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도시 파리 전능한 신의 시대 때는 1482년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 우린 무명의 예술가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해 훗날의 당신에게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와서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돌들이 쌓이고 하루 또 100년이 흐르고 사랑으로 세운 탑들은 더 높아져만 가는데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쓰지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 성문 앞을 메운 기교토